남과 북의 현 체제와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의 공통성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 연합방이라는 것을 하면은 그 연합방이라는 건 영어로 말하면 컨페더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용어로는 보통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럼 북쪽에서는 왜 연방이라고 그러냐? 뭐 고려 연방제 이런 거를 김일성 주석이 주창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도 연방이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컨페더레이션이라고 썼다고요. 특히 6.15 공동선언에서 둘 다 같은 거라고 공통성이 있다고 해서 이 연합방이라는 그 독특한 말을 제가 지어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께는 한 번도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함께 써본 일이 없어. 쓸 수가 없으시죠. 분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보자 이거야. 그게 뭐냐면은 남쪽에는 자본이 있고 자본이라는 건 요새는 남쪽이 잘 살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북쪽이 잘 살아서 이쪽이 더 많았는데 하여튼 현재로 보면은 북에는 토지와 자연자원이 있고 남쪽과 북쪽 똑같이 기술과 인력이 있다. 보세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원, 전기, 우편, 방송, 통신, 도시가스 이런 모든 것들을 확충하고 개선해주면은 생산활동도 증가될 텐데 남녘에 5천만에 69만, 186만, 7,500만 인구의 186만이 신성한 국방에 종사하고 계시다고 적정한 군대수는 이 남북을 합해서 한 35만 정도면 돼요. 보통 0.5%를 따지거든요. 모병제로 되면은 군대는 소수청의 군대가 되고 직업은 다 굉장히 무대 직업이 된다. 또한 동시에 20 내지 25세의 청춘들이 생산적인 사회활동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여러분의 남북이 똑같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쥐져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북의 경우는 90만 명의 산업인력 포함은 물론 더 큰 소득 증가. 크지만 액수로는 남보다 훨씬 적은. 두 번째는 남북 경제 공동체라는 것은 이게 민족 내부 거래예요. 이 7.4%에다가 여러분 금년에 경제 성장률 2.8%면 10%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차라리 연합방 비용이라는 건 차차 없어지고 말아. 그동안에 기본시설이 확충되면서 북에서도 생산 활동이 증가해서 자기네 물품을 생산할 수 있고 혈관성이 남보다 150배가 많이 나. 철덩어리가. 근데 여러분의 나라는 제1의 선박 만드는 나라 조선국이라고 그러지 배 만드는.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벌써 제5위 정도 된다고. 그 배하고 자동차 뭐로 만들어? 쇠덩어리지 쇠덩어리. 그런데 그것을 비싸게 호주에서 사다 쓰니 이거 다 갖다 쓰면은 얼마나 좋겠어. 이제 우리가 중도 일변도로다 되는 걸 해야 돼. 게다가 맨날 내가 사는 미국만 바라본다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게 32%야. 미국은 10%고 이거 다 합했는데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중국은 남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중국이 남쪽에다 보내는 거 5%도 안 돼. 이런 중국이 여러분 한번 주의 내면은 큰 문제죠.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가서 스포츠 하고 뭐 유행 가수도 하고 딱 서로 껴안고 댄스도 하고 말이야. 가슴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근데 그때는 6.15 같은 거 했을 때 50년 만에 해보니까 어떤 때라도 제발 하지를 못했어. 확 틀어잡고 잘했더라면 잘했을 텐데 북쪽에서 쌀 좀 주면 뭐 퍼준 것도 햄버거 하나 정도밖에 퍼주지 못했지만서도 그래도 김정일이가 좀 고맙다 우선 말이야 했더라면 남쪽에서도 눈물 펑펑 하면서 더 퍼줬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면은 땡겨주면 다시 한번 잘할 수 있지. 지도자가 통일의 그 뚜렷한 이런 그 미래상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남북 거우선에 토의하자고 이런 걸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남북으로 둘러가려고 그 가운데 틀어 앉았는데 그 굴레에서 남쪽도 북쪽도 벗어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 그렇기 때문에 전전전지 61년대 평화협정도 못한 이런 역사가 세계사에 없어. 유관국들 전쟁에 참사했더니 모여가지고 외국 군대 철수하고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협정을 위반하면서 2개월 있다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해가지고 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남녘이라고요. 미국하고. 그래서 58년에 5년 있다가 중국군을 완전히 철수했는데 미국은 6만을 잔류시키고 그 다음에 원자포를 갖다가 배치했어. 그리고 미국 북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0년에 그때 북이 경제 사정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한테다 평화협정을 하고 미국을 철수하자고 계속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74년쯤 되니까 남이 그때야 경제적으로 북보다 조금 더 나아졌어. 그러니까 뭐라면 북아침 협정을 만들어 그러는 거야. 그 북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난 14년 동안에 평화협정을 하자는데 너희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군사주권이 없어.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와서 불가침 협정을 하면 네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야. 이런 걸 보장할 수 있는 나라는 내가 지금 살고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지은 것이 북미 평화협정이 74년부터 된 얘기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90년이 돼서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변화가 일어나서 유엔에 가입하고 유엔 총회에서 북의 총리가 와가지고 유엔사 이거 말도 안 되게 미국 마음대로 만든 거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그리고 평화협정을 되는 걸 회원국 앞에서 공표를 했어요. 그 해에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다음에 발효되고 남녘에서 드디어 미국이 핵무기를 갖다가 좀 1000여 개가 있었는데 철거했어. 시대는 바뀌었어. 철거하나 철거 안 하나 똑같아. 핵잠수함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고 핵폭격전을 하루 만에 들어와서 저 태안반도 앞에다가 핵탄 연습한 거 작년 봄인 거 알아요? 그리고 아직도 핵우산을 제공한 데는 3만원 주한 미군이 우리 애들이 여기 와서 있다고 여러분 보호해 주는 거. 할 적에 북이 뭐 로마니아 무슨 불가니아 뭐 어쩌고 저처럼 다 스스로 망한 줄 알았는데 김일성 주석이 그 시간에 죽었고 남는데 3년이 지나도 영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것을 당시 한반도 에너지 기구의 총장하던 보스로스 이 사람은 지금도 액티브한 사람이고 주한 미대사로 왔던 사람이 기본 합의는 서명한 지 2주일도 안 돼 고화가 되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은유적인 얘기를 해. 남쪽은 40년 일본 압제에서 벗어나서 12년 만인가 뭐 몇 년 만이요? 그죠? 62년에 저기를 했어. 18년 만인가에 한일 수교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북일 수교를 하자고 평양 3월 9월 하순에 가서 했더니 미국이 놀래가지고 10월 초에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보내서 들어가서 우라늄 농축하고 있지. 그리고선 돌아와서는 금방도 아니고 한 열흘쯤 있다가 북이 그 시인했다고 그리고서는 합의했던 걸 파기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북미 합의를 협상팀이 있던 조엘 위트라는 사람 결정한 상태에서 있는 사람인데 북미 합의의 기념물은 콘크리트로 메워진 두 개의 거대한 신포의 부대기뿐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해에 부시 시절인데 핵 없는 이라크에 핵을 제거한다고 우리 미국 위대한 대통령 부시가 침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북이 NPT에서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려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는 남쪽까지 합해놓으라고요.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일찍이 영명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에서 미국
베트남 가서 10년 싸움하다가 75년에 미국이 초대 강국이 난치바람에 땅굴기는 베트남한테 져서 패퇴를 하고 나는 걸 보니까 이게 미국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핵 개발을 시작했다고. 들켰어, 미국한테. 중지당했어. 똑같은 거를 지금 이만큼 지난 후에 북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일본과 러시아까지 그래서 이거를 해서 육자회담을 만들어가지고선 거기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하기로 해서 9월 19일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바로 9월 20일날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트에서 북기저에 돈 세탁 의혹이 있다는 걸 동결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축하해준다고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꽉 쐈어. 그리고 2차 핵시험을 했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뭐 2.13 합의 13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올라가서 14선언 하기 바로 전에 이런 게 생겨서 그래가지고 핵불능화를 해서 꼭 그럴 필요도 없었지만 2008년 냉각탑 영변파조설 세계에다 공개적으로 폭파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747에다가 비핵개방 3천을 주장하면서 나와서 6.15와 14를 무력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인공위성으로다가 하고 2차 핵시험을 했어요. 바로 평양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고 나오니까 박사님 저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래서 김책공대 출신 애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60년의 역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핵 위협으로만 평화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은 이제 화자구리만 안 오고 그래서 미사일 쏴도 안 오고 중수로 가동하면 북미 합의하고 그 다음에 파기하고 핵시험하고 유엔이 제재하고 이게 역사라고 60년. 누가 어겼어? 미국은 북이 어겼다고 북은 미국이 여겠다고 남쪽은 수국 언론은 미국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이 부시 정부의 라이스 국무장관조차 미국이 축구 경기 보여준 골대를 옮긴다고 그래. 김수준 선생님은 합의한 건 여기인데 북이 거기까지 다 갔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요거까지 거기서 골대를 옮겨.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 얘기라고요. 요새 뭐냐면 남녀 지도주의라는 얘기가 북이 도발하면 제재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돈을 다 보상을 해줬다.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대.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회의 베이더레인 국장이 오바마 앤 차이나스 라이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 미국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북정권 붕괴와 남의 흡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단기 중기적으로는 근본적 해결하는 협상과 대화로 지연시킨다는 전략적 인내, 스트래티직 페이션스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 도대체 보스워스, 위트, 클린턴, 라이스, 베이더까지 미국 정부의 전 관료들이 미국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면 이게 진작에 잡혀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다 살아있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일도 해 정부에서. 도대체 내가 생각해 미국이 진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진정성이 의심이 가는 거야. 왜냐면 미사일하고 핵은 그동안에 자꾸만 발전하는 거야. 말하자면 미국이 마치 북핵을 만들려고 은근히 강요한 것 같아. 그래서 12년의 인공위성을 드디어 궤도에 올리고 미국까지도 여기까지 날아올 걸 갖다가 만들고 13년에는 작년 봄에는 한미합동 전쟁 연습을 하니까 3차 핵시험을 해서 핵대 대결 선언을 했거든. 이러니 보니까 미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세계를 주도하다 보니까 평화협정을 처음엔 무시하고 기피하고 거부하는 게 60년 지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결의 한쪽에 핵을 선물한 것 같아. 미국 핵은 항상 평화하고 남쪽은 저기 핵을 가졌으니까 안 되기 때문에 또 복창을 해죠. 그것이 소위 평화협정은 되지 않고 북이 핵 개발을 하게 된 역사가 아니요. 한마디로
당사자는 사실 남한인데 뭐냐면 이건 북미 간의 문제라고 미국이 해결해 준다고 그래. 북은 또 자기도 남이 당사자인 줄 알지만 남은 하나도 실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우리 민족끼리만 찾는 놈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미국을 안 했느냐? 난 이렇게 생각해. 평화적으로 안 해도 손해가 없었어. 가만히 있어도 국익이 되고 미군 주둔을 적극 지원하면서 혹시 철수하실까봐 매달리면서 애원하는 남쪽. 이건 미국의 동북아 정책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미국이 보면 남은 군사 주권을 미국에 맡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상한 나라지만 말 잘 듣고 귀엽고 매번 국익을 안겨주는 충직한 동맹이고 봉이야 봉. 미국은 분단된 남북을 지극히 좋아해. 사랑해. 북은 말 안 들어. 그건 한번 말 잘 들어. 그 위협하려는 북은 이게 중요한 거야. 핵 포기를 할 수가 없어. 미국이 위협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죽으려고. 그러면 북도 미국은 뭐야? 북핵이 있어야지 비핵기를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남이 또 복창해주고 말이야. 그러니 미군 주둔 기지도 공짜로 해. 미군 실전 연습을 갖다가 전쟁 연습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세계에서 이런 거를 허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최신 무기 비싸게 팔아서 머리 조기 경보기 스텔스 산다고 지금 야단이지. 그 다음에 주둔 비용 분담해주지. 아니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어떻게 내 미국이 마다할 수가 있겠어. 마다 못해. 그래서 북은 항상 불량적정으로 있으면 좋고 정전 상태가 미국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으니까 장사 잘 되는데 왜 받고?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국기에 반대되는 평화협정을 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내 모습이 바보스럽고 초라하고 씁쓸해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결국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구나. 만고의 진기로 돌아온 거예요. 미국은 5,000개가 있고 미국 말에 한 10개쯤 있대 북에. 그렇다고 해서 서로 쏠지 못해. 왜 그러냐? 서로 쏠려면은 미국이 먼저 해야지 북은 핵도발 시작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남한에 있는 3만 명에다 일본 오키나와 구암에 있는 4, 5만 명의 미국을 한꺼번에 죽일 각오가 돼 있는 미국 대통령이 나와야 돼. 왜 그러냐면은 이라크 전쟁 10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 한 4,500명이 죽었어. 아랍인은 수십만이 사상이 됐어. 그럼 이럴 때 그 요구 좀 더 크게 받아들여서 주한미군은 고향으로 보내줘. 그렇쳐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국, 일본, 미국 군대 주둔으로 우리가 당한 피해와 수모 그 과거와 현재를 말끔히 스쳐야 된다고 스쳐내야지. 그래서 이 지겨운 이 한쪽짜리 두 나라, 이거 어찌할 거예요 도대체? 이로 갈 거예요? 아니면 분단집 계속할 거예요? 우리 한번 났으면 우리가 통일하는 거 막을 사람 하나도 없어. 막으려다 다치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통일은 앞으로 한 20년, 15년 후에 될 거야. 또 30년 그대로 가면은 생각을 했죠. 100년이라고 100년 두 나라가 다른 나라로 사는 건데 무슨 통일을 해? 북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북에 가면 욕을 무지하게 해요. 그분들이 어떻든 간에 잃어가야 되면 안 된다는 건데 남은 이렇게 자유세계라고서 개혁 개방을 한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니 자유민주주의 나라 자신이 있으면 이북 TV 방송 다 들으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들으라고 해봤겠죠. 듣지도 않는데 지지나면 나도 그거 좀 못 들어. 그러면 나가서 엉엉엉 무슨 소리를 재밌다는 거고. 너희들 남쪽 사람 마음 살려면 그 프로그램 친구 이제부터 유수너들 나오고 있고 별 얘기를 하고 역량이 넘치는 압력이 왜 이러느냐 이거야. 당신도 삼성이면 죽는다면서 그 안고 오면서 그런 식과 마찬가지야. 나쁜 수수되고 북도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됐지만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붕괴 정권이라는 거는
가난해서 굶기는 건 없어요. 역사는. 부패하고 부정해서 굶기는 데도 거기 정체성은 대단합니다. 우리도 공부해야 될 거 많고